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코스닥도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 가지고요. 오늘 외국인은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오고 가면서 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했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기간이 이제 매도세가 지속됐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그 장중의 흐름을 좌우한 거는, 변동성을 좌우한 거는 외국인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그죠? 오늘 뭐 점심 때쯤에는 뭐 느낌이 무슨 뭐 코로나 폭락 때처럼 아주 급락했죠. 급락해서 약간 공포심을 느낀 투자자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점심 때쯤에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투매를 하신 개미 투자자도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지금까지 지난주부터 계속 기간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은 해왔지만 이 정도로 공포심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락해서 무슨 큰 악재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급락했죠. 그래서 약간 좀 공포심을 느꼈을 투자자가 꽤 많았을 것 같았는데, 뭐 어쨌거나 그것을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반등을 해가지고 점점 하락폭을 크게 줄이면서 결국은 장 막판에 코스닥마저도 상승으로 흐름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지금 3거래일째 상승인가요? 네, 오늘 또 어쨌거나 11.67포인트 상승해서 2358로 마감을 했고요. 0.50%, 네, 0.50%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2.40포인트 상승해서 824.65로 마감했고 0.29%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는 이제 그 미국 장의 영향을 받아서 갭 하락했어요. 미국 장이 어제 장중에는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 이제 협상이 잘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급락해서 미국 장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마감했는데, 미국 장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양측이 모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장은 비록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선물 시장이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문제점은 공화당은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5차도 이제 많이 풀면은 아무래도 좀 재정이 위험하다, 뭐 이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이 그거예요. 반면에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시한 금액 가지고는 좀 너무 작다, 대폭 늘려라. 이제 민주당은 그거죠. 민주당 그 주지사가 맡고 있는 주에 좀 지원을 강화하고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더 늘리려고 하고 공화당은 의원들은 그걸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규모 면에서 이제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좀 흐름이 좋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양측 모두 이제 어떻게나 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미국 신용평가사들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뭐 국가 신용등급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경고까지 하고는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미국이 좀 재정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성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갭 하락 출발했는데 이내 이제 양시장이 반등했어요.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요 반등하는 때인데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매수했을 거예요. 초장에는 반등하는 종목들은 좀 크게 반등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급락해서
이내로 하락 전환해서 이제 급락을 했죠. 급락, 그죠? 거의 급락 수준이죠. 그죠? 이 정도면, 그죠?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점심때까지 급락을 했어요. 했는데 이후에 조금씩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가지고 이제 반등을 한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이제 다 내려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다 내려왔구나. 그리고 밑에서 이제 오늘 투매 이렇게 쫙 뺀 이유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개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해서 투매를 유발해서 저가에 매수하기 위한, 저가에 매수해서 이제 상승의 틀을 다지기 위한 그런 움직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급등 다시 이제 급반전 시킨 이유도 이제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막판에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적어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3억 대주주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이제 일부 매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부가 개인 그 주주들의 반발에 못 이겨가서 결국 3억 설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 시점에 또 이렇게 반등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장 끝난 다음에 청와대가 이제 사실 무근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일 만약에 다시 또 이제 하락을 한다면은 뭐 오늘 그 3억 대주주 뉴스가 이제 영향을 좀 미쳤던 것도 맞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보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했어요. 외국인이 430억, 기관이 2600억 매수했고요. 개인이 이제 지금 계속 매도 중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2900억. 개미들이 지금 뭐 계속 팔고, 이제 코스닥도 오늘 팔았는데 230억. 뭐 코스닥 기관은 이제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조금 매도량이 주긴 했어요. 전에 뭐 며칠 전만 해도 뭐 2천억 그때로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618억 매도했네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한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받쳐줬어요. 그 기간도 이제 뭐 코스피도 이제 외국인이 매도와 매수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임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한 500억 가까이 매수세로 마감을 했어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이게 기관, 외인, 개인 3개 주체가 서로 간에 뭐 신경전, 뭐 눈치전을 보면서 이제 서로 돈 먹고 돈 먹기, 네, 그런 이제 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전부 다 매수를 하거나 전부 다 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가 뭐 한 주체가, 어떤 주체가 매수하면 어떤 주체는 매도하고, 어떤 주체가 매도하면 어떤 주체는 매수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개인이 이렇게 매도로 나온다면은 기관이나 외인 중에 하나 내지 아니면 혹은 둘 다가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시 반쯤 됐는데, 밤 10시 반, 미국 그 선물 시장도 이제 지금 0.40, S&P, 나스닥 0.20%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개미들이 팔 때가 아니고, 이제 팔려면 아예 지난주 팔았어야 되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대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주식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하더라도 조금만 하든가 뭐 그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 견디면서 금액 그대로 투자하면서 계속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팔 때는 아니죠. 그죠? 네,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때까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만약에 미국의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협의가 딱 되면은, 거기에 또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반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시점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그때부터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 가능성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증시가 다시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전환이 분위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겠죠. 네.
자, 그래서 관심 종목을 한번 볼게요, 오늘.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장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한 종목이 있고 못한 종목이 있죠. 자, 이거는 뭐로 이제 대충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차익 실현이 많이 된 종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단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간에 의해서 차익 실현이 계속된 종목들, 그러니까 기술주, 바이오 벤처, 소부장,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겠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반등을 못하고 이제 하락 흐름이 계속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승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조건 웬만하면 오르던 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철저히 이제 어떤 확실한 그 오를 종목만 오르는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하고 유럽에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재료들도 아마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기술주 네이버가 지금 이제 좀 30만원대 깨져가지고 좀 하락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조금씩 좋은 재료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30만원 언저리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4,000원 올라서 29만원에 마감을 했고요. 카카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또 급락해가지고 12,000원? 이게 지금 34만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12,000원, 13,000원 정도 떨어졌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13,000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지금 거의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어요. 자, 오늘 그 투자자들 흐름 보면 오늘 장중에는 외국인 기관 다 매도했었는데 이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왔고, 돌아왔지만 소폭이에요. 7,900주. 근데 이제 기관이 많이 매도했어요. 72,000주. 요거를 개미들이 다 받아냈어요. 자, 그동안 하락할 동안 개미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좀 매수세를 받쳐 왔었죠. 물론 초장에는 뭐 아니지만. 자, 요런 흐름이면 이제 카카오가 내일 뭐 봐야 되겠지만, 내일 아마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을 계속 좀 전환되려고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도 이제 뭐 배터리 관련 이제 뭐 이렇게 전시회 같은 것도 열리고, 그래가지고 좀 그 상승 흐름이 좋아요. 뭐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가까이 크게 상승해가지고 좀 흐름이 좋고, LG화학도 이제 그 자동차 사고 관련돼가지고, 화재 사고 관련돼갖고 좀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상승을 했네요. 네,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현대차 코나 이제 화재 연속 화재 때문에 뭐 이제 현대차도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LG화학 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좀 많이 받아서 좀 하락폭이 있었고요. 뭐 삼성 SDI하고 뭐 이제 이거도 이제 그게 뭐 관련 업계로서 전혀 이제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오늘 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폭을 이제 하락하던 것을 멈추고 오늘 좀 크게 반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뭐 거의 뭐 4개월 동안 하락한 거 거의 다 상쇄하고 상승한 것 같아요. 자, 뭐 또 LG화학도 이제 뭐 이제 그 악재 뒤로 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조금 뭐 흐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LG화학 뭐 생분해성 신소재 시제품을 만들었다.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플라스틱 하면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잘 안 썩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소재였는데, 물론 생활에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생분해성 신소재로 이제 LG화학이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좀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상승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해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5G 종목은 뭐 오이솔루션 빼고는 다 상승을 흐름을 이어갔어요. RF텍도 한 3% 정도 상승했고요. RF텍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상승 흐름을 보였었죠. 그죠? 네, 11,000원, 그러니까 한 800원 정도 올랐었는데 한 8% 정도 올랐다가 좀 급락하면서 지수가 같이 빠져서 좀 하락을 상승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뭐 300원 정도 한 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화장품주들이 어저께 뭐 코로나가 1단계로 완화된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이제 대표적인 뭐 소비재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화장품이 이제 많이 팔리죠. 특히 중국 면세점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아서 수혜 업종으로 상승을 좀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동국 SNC 뭐 이거도 이제 오늘 풍력 개발주 뭐 물론 이게 뭐로서 이제 호재가 나와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이제 풍력 테마가 이제 감사원 원전 감사 한 1년 동안 한 감사 결과 발표 앞두고 풍력주하고 태양광주가 이제 각각 좀 이렇게 관심을 받아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유니슨, 동국 SNC 뭐 이런 거 다 이제 풍력 테마주죠.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런 거는 이제 태양광 관력주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국 SNC도 이제 4% 정도 상승했고요. 자, HMM도 이제 좀 다시 좀 모처럼 조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KEC가 이제 테슬라에 이제 부품을 공급한다는 이제 소식 때문에 지금 흐름을 굉장히 좀 좋게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일별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 몇백원 하던 종목주였죠. 이게 왜 안 되냐? 네, 종목주였는데, 이제 요게 뭐 1,000원 밑으로서 움직이던 뭐 종목이었어요. 종목이었는데, 이제 테슬라 관련된 공급 소식에 이제 급등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2,700원까지 올랐었으니까 이게 뭐 보시면은 뭐 700원짜리 하다가 700원짜리가 2,700원이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올랐었네요. 올랐다가 이제 오늘 또 이게 뭐 그게 재료가 뭐 악재로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수급이 깨진 건 아닌데 오늘 하락한 이유는 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이제 빼주는 게 좋죠, 사실은. 그죠? 향후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근데 오늘 좀 상승 흐름을 보였었어요. 상승을 보여갖고 거의 3,000원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그거 좀 안 가는 게 낫죠. 그죠? 안 가는 게 이제 향후에 계속 지속 상승을 위해서는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좀 빠졌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크게 매수했던 기간이 오늘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네. 뭐 어제 산 거 비슷한 정도의 물량을 던졌네요. 오늘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셀리버리도 오늘 좀, 한 2.85%, 네, 5,700원 상승한 가격에 마감했어요. 추가 시험 없이 코로나 치료제 미국 임상 진입했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리고 연예 기획사들은 이제 그동안에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영향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요거는 이제 기획사는 아니고 이제 드라마 제작사의 한류 드라마 쪽으로 많이 제작을 하죠. 보합권이었고요. SM도 이제 보합. YG 엔터테인먼트가 300원 소폭 상승했고요. JYP는 마이너스 아직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 넷마블이 또 이제 상승 전환했는데요. 넷마블이 카카오 게임즈하고 요번에 새로 상장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그 두 종목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 영향으로 이제 넷마블이 거의 20만원 가까이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카카오 게임즈도 한 번인가 두 번 상한가 치고 이후에 줄줄 흘러내리고 보호예수 풀리면서 다시 2차로 급락해가지고,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빅히트는 첫날부터 이제 상한가 깨지면서 이제 지금 4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넷마블 주가도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10만원대 후반에 있던 게 13만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반등에 성공해가지고 2,500원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4거래일째 상장 이후에 4거래일째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18만 2,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적정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0만원 도 안 돼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만원도 좀 높은 가격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기간은 계속 좋다고 지금 뭐 요 가격대에서 이제 뭐 다 내려왔다, 그리고 계속 좋다, 이제 계속 리포터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리포터가, 자기네가 이제 18만원, 아니 15만원대 후반 그 정도부터 35만원 정도까지 적정가로 매겼는데, 뭐 거기에는 전략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좀 잘 고려하세요. 6개월 후에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보호 예수 물량 나오는 부분,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때 자기네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물량 던져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이걸 가격 관리 안 하고 놔두면은 3개월 될 때까지 10만원대 초반까지 갈 수도 있고 10만원이 깨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계속 이 종목이 좋다고, 이제 다 내려왔다, 이제 더 추가 하락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리포트를 낼 것이고, 그리고 가격 관리를 어떻게든 뭐 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리포트를 내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결국에는 자기네가 사서라도 그 주가를 받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보호 예수 물량 때까지. SK 바이오팜 보면 대충 어떤 흐름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보호 예수 풀리면 대량으로 던져서 이제 폭락을 시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주가 거래, 주식 거래에 임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KMH도 오늘 24,500원인가 24,550원까지 거의 15% 가까이 상승했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지금 경영권 분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엊그제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급등하다가 어제 좀 이제 크게 하락했다가 장중에 이제 마감 때 낙폭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끝났죠. 1,100원, 네, 4.88% 이제 하락으로 끝났어요. 어제 장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었죠. 이거는 이제 그 수급, 뭐 이렇게 재료가 깨진 게 아니고 악재로 변한 게 아니고, 이제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이렇게 빠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시 오늘 초반에 많이 올랐어요. 초반부터 올라가지고 시가도 아마, 네, 시가도 3%가 2.56% 상승으로 출발해가지고 14.45%까지 올랐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제 그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계속 흘러내려서 이제 지수 급락에 의해 가지고 이 종목도 거의 약보합에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끝났어요. 자, 이게 투자자들을 보면은 오늘 그 이제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를 던지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이제 지켜봐야 되겠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네, 경영권 분쟁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근데 KMH 이 업체 자체로서는 이 정도로 뭐 메리트 있는 업체는 아니지만 지금 오르는 거는 순전히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경영권 분쟁의 어떤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이제 급락할 겁니다. 만약에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테라젠 이텍스도 이제 좀 상승으로 오늘 흐름을 이어갔고요. 모처럼.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네요. 그러니까 7거래일 한 8거래일 가까이 떨어졌네요. 12,400원에서 만원대 550원까지 한 2,000원 정도 빠졌네요. 근데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맵신 또 이제 뭐, 오늘 상승 또 했었는데, 이제 이내 하락해갖고, 파맵신이 꽤 많이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한 7, 8천원 빠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매드팩토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이것도 한, 11,300원까지 한 7% 넘게 빠졌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낙폭을 크게 줄여가지고, 거의 뭐, 1,000 몇백 원까지 낙폭을 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장 막판에 또 다시 또 매물대 밀려가지고, 2.71% 상승, 하락한 가격에 이제 128,500원에 장을 마감했어요. 이거 오늘 쌍끌이 매수 나왔을 겁니다. 외국인 기관. 네. 쌍끌이 매수 나왔고, 이건 이제 흐름이 좋다는 얘기겠죠. 수급이.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지금, 가격대를, 그러니까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이제 장을 마감했어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매드팩토가 11월 달에 이제 2건의 임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RF텍도 오늘 한 11,0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빠졌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카카오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CMG제하고 차바이오도 오늘 꽤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차바이오텍은 상승 전환까지 해가지고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네, 대웅제약도 이제 어제 그 뉴스가 나왔죠. 호주 임상 일상 승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 장 출발을 좋게 했어요. 이제 오늘 개파락장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108,000원 5.88% 상승한 가격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원 더 비싸니까 거의 뭐 한 6,000원 정도 상승한 가격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7, 8,000원 정도까지 상승하다가 이제 그 장 전반적인 하락 돌변세의 변해가 때문에 지금 이것도 이제 결국은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0.49% 상승한 가격까지 이제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락은 안 했어요. 이 종목 하락은 안 했지만 이제 하락폭을 거의 다 이제 줄인 상황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소폭 상승해서 103,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필로시스 헬스케어도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한 7, 8천원대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모처럼 반등을 했고요. 보시면은, 네, 하락폭이 꽤 크죠. 네, 700원, 뭐, 9천원대부터 이제 뭐 쭉 하락해가지고 흐름, 뭐, 지표를, 이거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네,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40%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좀 소폭 반등을 보였고요. 녹십자 MS도 오늘 이거 급등락했죠. 이거 뭐 지금 뉴스로는 안 나왔어요. 뉴스로는 안 나왔는데 뭐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다 뭐 이제 뭐 그런 뭐 뉴스가 떴다고 그러는데 뉴스에는 글쎄요 뭐 하여튼 보이진 않아요. 하여튼 지금 뭐 여기가 뉴스를 다 공급한 건 아니지만 보이진 않는데, 일단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점심시간 직전에 11시 반 이후에 이제 갑자기 또 급등해가지고, 물론 장 초반에 이것도 꽤 많이 올랐었어요. 한 7, 800원 오르다가, 이내 그 지수 하락에 동반해가지고 하락하다가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제 갑자기 점심시간 직전에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꽤 많이, 네, 오늘 보면은 8% 넘게, 한 거의 9% 가까이, 17,450원 그러니까 거의 한 1,400원 그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거의 되돌아갔다가 이제 그래도 막판에 다시 또 이제 조금 상승 보여서 16,600원에 이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지금 제가 봤을 때 뉴스가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뭐 누군가의 어떤 누군가가 뭐 어쨌거나 뭐 찌라시를 던졌던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액세스 바이오도 이제 뭐 한 7% 상승한 상황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자, 액세스 바이오는 뭐 이제 전일 대비 7.52%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좀 흐름이, 이 종목도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뭐 보합권 횡보 수준에서 이제 2만원대 후반 3만원대 초반 여기서 이제 지금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도 이제 무슨 특허 소식이 있죠. 특허 취득. 네. AI 기반 코로나19 후보 물질 특허 등록했다는 뉴스 때문에 오늘 5%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렌데시비르 능가하는 이제 그 코로나 치료 물질이다. 이제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엔지캠 생명과학도 오늘 뭐 상승과 하락을 이제 오르내리다가 결국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제 꽤 많이 이제 좋은 리포터가 한양증권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급의 악화에 의해 가지고 하락을 해오다가 오늘 모처럼 이제 1.36% 소폭 상승 반전했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이제 거의 한 8% 이상 상승하는 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급등했던 제일약품은 오늘 다시 또 급락으로 전환해가지고 12.7% 빠졌어요. 그다음에 뭐 코로나 관련주 뭐 신일제약도 이제 크게 빠졌고요.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메디톡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죠. 지금 허가 취소가 확정적일 것 같아요. 지금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일단 뭐 회수 폐기 명령이 내려졌어요. 회수 이제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면 이제 시중에 이제 팔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허가 취소되면 아예 생산까지 불가능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상반기에 한번 겪었던데 대전법원에 이제 판결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생산이 재개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제 뭐랄까 요번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뭐가 걸렸냐면은 이제 자, 여러분 뭐 신문기사 다 보셨겠지만 국가 출하 승인 품질 검정 없이 판매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어제부로 회수와 폐기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그 행정 절차에도 착수를 하고 있어요. 행정처분 절차에 뭐를 행정처분 절차를 했느냐, 품목 허가 취소하는 부분. 취소되면 아예 뭐 제품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생산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식약처에 의하면은 의약 품이고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톡스가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거래요. 근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메디톡스 측은 자기네가 수출용이고 그거는 수출용은 이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뭐 자기네가 수출용으로 이제 뭐 만들었다 치더라도 이제 수출용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중에 유통하다가 걸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걸리니까 이제 우리는 수출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 출하 승인을 안 받아도 판매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국가 출하 승인을 안 받아도 판매할 수 있다는 조건은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출용을 만들었으면 수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출을 안 하고 이제 내수용으로 썼다. 이제 뭐 이게 적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약간 기업 윤리 측면에서도 좀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법원에 의해서 일단 어쨌거나 상반기에 허가 취소된 게 다시 좀 재개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얘네가 또 이제 뭐 취소 소송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뭐 가처분 신청을 또 낸다고 얘기하니까 또 법원에 또 기대가지고 또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약을 만드는 의약품을 관련된 그 업체가 이런 문제가 자기네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꼭 식약처가 어떤 뭐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적발해가지고 처분을 안 내리더라도 자기네가 스스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개선해나가고 고쳐야 되는데 이 업체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뭐랄까 좀 이렇게 별도 죄의식을 안 느끼고 계속 뭐 서류도 조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물건을 만들어 오다가 적발되니까 뭐 그 임기응변처럼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이거 그때그때 맞는 땜질 처방식으로 해갖고 뭐 위기를 모면 해 나가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약품을 만드는 그 기업체로서의 기본적인 그 윤리의 부분이기도 하죠. 희약처의 그 허가 취소 문제가 아니더라도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전부 다 이게 메디톡스를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법원, 대전 법원만 이제 좀 이 업체에 대해서 이제 좀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저는 이렇게 우호적인 여론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 업체에 대해서. 이제 이 업체가 어떻게나 이제 그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쳐지만, 근데 허가 취소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좀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뭐 모르고 그랬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어떤 문제가 지적되면, 의약품 이런 그 약사법에 좀 위배되는 문제가 지적되면 업체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좀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것만 이제 땜질처 방식으로 이제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상반기에 처음에 이제 허가 취소 났을 때 이제 급락해가지고 10만원대 초반, 10만원 깨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가까스로 이제 대전법원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ITC 소송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20만원대로 올라섰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이 뉴스 때문에 다시 급락해가지고 10만원대로 다시 주저앉았어요. 근데 이 업체가 뭐 정현호 대표도 그렇고 이래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제약기업으로서의 윤리를 좀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뭐랄까 좀 근본적인 체질을 좀 뜯어 고쳐서 이렇게 좀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이 업체가 좀 살아남을 그 길이 좀 많아 보이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고 어떤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뭐 이런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상태로 가면은 이 업체에 이제 얼마 못 가서 두 자리 숫자, 10만 단위도 깨질 수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도 이제 좀 뭐 소폭 하락했고요. 어제 또 올랐던 뭐 일양, 뭐 신풍 다 이제 보합 내지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자, 그러면 어제 또 올랐던 소비재, 뭐 코로나 1차 완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승했던 소비재, 의류, 뭐 유통, 그다음에 뭐 항공, 뭐 운송, 그다음에 금융란다, 여행, 숙박,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전형적인 뭐 홈쇼핑 뭐 이런데, 뭐 이런 업체들이 어제 일제히 다 올랐었는데 오늘 또 이제 거의 대부분 다시 또 하락 반전했어요. 고려아연 또 그 중에 하나고요. 뭐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제가 대충 뭐 대표적인 품목 살펴보니까 또 대부분 다 하락으로 전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주로 뭐 어제 뭐 갈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그랬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대선 때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고, 오늘 올랐던 종목이 내일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랐던 종목, 내일 또 오른 종목, 또 모레 오른 종목,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항상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체크하면서 이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요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데 어제 다 하락했던 게 오늘 거의 다 이제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뭐 콜마도 어제 상승했는데 오늘 하락 전환했고, 삼성전자가 이제 6만원대 올라서 가지고 지금 오늘 900원 상승했어요. 그래서 6만900원 찍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수도 좋고, 이제 특히
화웨이의 미국 제재에 의해서 이제 반사 이익을 이제 좀 많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시젠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에 의해서 30만원 코미테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고요. 27만원대 초반까지 흘러내렸네요. 그 다음에 S-오일도 이제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코로나 뭐 관련돼 가지고 상승을 했다가 이제 오늘 좀 하락을 했네요. CS 윈드도 이제 뭐 아까 그 동국 SNC인가 그 종목과 같이 이제 그 풍력 개발주로서 이제 좀 그 원전 감사원 그 감사 결과에 따른 발표를 앞두고 이제 그 상승 흐름을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400원 꽤 많이 올랐네요. 상승한 104,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도 이제 보합을 됐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차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자동차 코나 화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제 기아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하락이 좀 컸었는데, 어제 정의선 그 현대기아차 대표가 손해에 대한 충당금을 3조 4천억 원인가요? 뭐 이제 마련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네 3.4조 충당금 뭐 이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3분기에 이제 좀 실적이 이제 경영 실적이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말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돈들을 거기서 이제 그 이익에서 이제 빼가지고 이제 충당금을 마련하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론이 좋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악재로서 작용한다고 이제 얘기는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의외로 또 이제 좋은 반응도 많아요.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뭐랄까 중장기적으로 어떤 큰 리스크를 이제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낙폭을 오늘 좀 많이 떨어졌었나요? 장중에 장중에는 좀 상승도 했었네요. 그죠? 156,500원이니까 꽤 많이 6% 7% 가까이 떨어졌다가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중장기라고 봤을 때는 아마 지금이 저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거죠. 정의선 씨가. SK바이오팜도 지금 주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보호의 6개월째 이제 보호 예수 물량 이제 풀릴 때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살 때 아닌 거라고 봐요. 저는 SK바이오팜은. 물론 뭐 지금 뭐 오노 약품 공업에다가 이제 뭐 기술 수출한 성과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SK바이오팜이 상대적으로 최소한 5만원 정도는 적정가보다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가격대는 지금 계속 기간의 보호에서 풀릴 때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이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또 하락도 많이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이제 어떻게 잘못하면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좀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개미 투자들이 이제 뭐 굳이 이런 데까지 뛰어들 필요가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보호 예순 다 풀릴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셀트리온 3인방이 다 하락했고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지금 거의 4% 가까이 빠졌는데 셀트리온이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이제 매출은 좀 늘었는데 늘 거라고 보이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좀 컨센서스에 이제 좀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마트도 역시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흐름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죠. 금호석유도 이제 지금 최근에 쭉 오르다가 최근에 한 3, 4거래일 좀 하락한 것 같아요. 네. 4거래일 하락하는 동안에, 지금 한 돈 만원 정도 떨어졌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반전을 해가지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SK 머티리얼즈도 이제 지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했는데요. 지금 꽤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238,000원에서 218,000원이니까 거의 2만원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이제 12,000원 오르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SK케미칼은 반대로 이제 5% 정도 하락을 했어요. SK케미칼은 하락폭이 좀 큰 편이죠. 그죠? 다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다 본 것 같고, 여기 이제 좀, 오늘 상한가하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요게 이제 한텍 배터리 원가 낮추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가격 인하와 관련된 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오늘 상한가를 친 것 같아요. 자, 웰크론 한텍도 요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로 좀 이제 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웰크론 한텍은 이제 웰크론 관련 그룹의 어떤 계열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상한가를 치면서 이제 좀 주목받은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관심 종목 다 봤어요. 다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내일 물론 봐야 되겠죠. 오늘 미국장도 봐야 되고 다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또 새로 뭐 끌어올리기 위한 뭐 초석을 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대주주 3억설 요게 만약에 이제 3억설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뭐 12월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 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 뉴스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은 이제 어쨌거나 11월 달에 대선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은 뭐 미국의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협상 타결되면 또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한 10일 남았죠. 미국 대통령 선거. 그때까지는 좀 약간 보수적이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대응을 하시고요. 네.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제 뭐 어떤 자기의 방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주변 상황이 변하면은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주식 투자도 이제 거기에 맞춤형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자, 하여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1시 한 반 다 돼가네요. 아이고, 저 오늘 또 좀 이거 올리다가 잠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네.